640만 불 그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예.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니, 저는 또 알지 알았습니까? 못한 몰랐습니까? 사실입니다. 계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몰랐다면 박근혜 대통령 욕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이 몰랐다잖아요. 최순실이는 그 밖에 있고 어쩌다 청와대 하면 또 왔다 갔다 했고 같이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붙어 있은 사람은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게 면책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쩌다 들어왔다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박연차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100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도 돈 거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연차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6월 말 직접 전화를 걸어 100만 달러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회장은 전화를 받은 뒤 급히 100만 달러를 환전해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돈 거래에 노 전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1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의 유학 생활비로 쓰였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00만 달러가 청와대에 전달된 직후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과테말라 출장길에 미국에 사는 건호 씨를 만나 이를 전달했을 거라는 겁니다. 연초르 씨를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500만 달러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에 관해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500만 달러도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건호 씨가 연 씨와 함께 500만 달러가 전해지기 직전 두 차례나 베트남을 방문해 박 회장을 만난 사실과 연 씨가 투자에 설립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라는 의혹 등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호 씨의 유학 동기이자 건호 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진 호모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돈 거래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핵심 고리라는 의혹이 집중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영근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관련해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저의 집이라는 표현은 권양숙 여사를 뜻하는 것으로 권 여사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노 전 대통령 측이 전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올린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해 진술할 것이라며 응분의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 사위 연초로 씨와 박 회장 간의 500만 달러 거래에 대해 퇴임 후에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실제로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려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MBC 뉴스 박범수입니다. 검찰은 긴급 체포한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기존의 3억 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다가 이번에는 청와대 공금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상문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최근 정 전 비서관이 지인들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 계좌들에서 10억 원의 뭉칫돈을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등 무기명 채권으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친 뒤 현재 여러 개의 차명 계좌에 현금 형태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당시 공금을 빼돌려 여러 개의 차명 계좌에 나눠 보관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금을 왜 빼돌렸는지, 일부 지출한 돈은 어디에 썼는지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차명 계좌에 정 전 비서관이 지난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 원도 그대로 보관돼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3억 원을 받아 자신이 썼다고 한 권양숙 여사의 해명도 따라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권 여사가 굳이 거짓말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권 여사와 노 전 대통령 해명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다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를 실질적으로는 건호 씨가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지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 씨가 오늘로 4번째 검찰에 다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 연철호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에 대해 건호 씨와의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5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는 건호 씨가 한때 대주주였던 엘리시앤 파트너스로 투자돼 검찰은 사실상 건호 씨의 돈이라고 봐왔습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더 나아가 건호 씨가 500만 달러 전체에 대해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시앤 파트너스가 25만 달러를 투자한 국내 벤처기업 2곳 가운데 한 곳도 사실상 노건호 씨가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모른다고 일관했던 노건호 씨의 진술도 조금씩 번복되고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습니다. 정상문 전 비서관도 다시 소환돼 지난 2007년 6월 권양숙 여사에게 건넨 100만 달러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돈을 전달한 시각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끝난 뒤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도착한 전직 대통령의 착잡한 모습을 첫 소식으로 이효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봉화마을을 떠난 지 5시간 20분이 흐른 오후 1시 22분.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태운 버스가 대검찰청에 들어섰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선지 1분여 동안 열리지 않는 버스문을 향해 취재 카메라들이 일제히 렌즈를 들이댑니다. 어렵게 문이 열리고 수행원 5명이 내리자 마침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착잡한 표정이 역력한 노 전 대통령. 외마디의 기자 질문이 애써 유지했던 여유를 깨뜨립니다. 왜 본인이 먹고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렵게 뗐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또 다른 질문.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하시죠. 이어진 질문에 표면적인 미소로 같은 답변을 되풀이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답변 자료가 들어있는 듯한 수행원의 묵직한 가방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검찰의 신문 과정을 예고했습니다. 녹차 한 잔 놓고 가진 중수부장과의 짧은 면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중수부장의 당부 섞인 인사말에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처지는 이해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분 뒤 노 전 대통령은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특별조사실로 향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효동입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는데 가부는 다음 주 중반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과 보고는 500만 달러와 100만 달러 수수 혐의가 줄을 이뤘고 회갑을 앞두고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이 요구해 돈을 건넸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을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이 돈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각종 정황 증거와 이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진술 등을 모두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내용은 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박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고한 데다 여러 정황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최대한 신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돈을 건넨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데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또 영장이 기각될 경우 역풍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100만 달러 사용처와 관련해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 조사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다음 주 중반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민구입니다. 돈과 청탁에 관한 한 노 전 대통령의 말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결국 근거 없는 허언이 됐습니다. 조여정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승리 직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첫 일성은 친인척에 대한 청탁 문화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청탁 문화는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는데 그걸로는 청탁 문화를 건절할 수 없습니다. 걸리면 패가망신으로. 취임 직후 대선 자금에 대한 의혹이 나왔을 때도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를 치렀다고 자신했습니다. 국민들의 대의저금통을 비롯한 성금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너무나 투명한 돈이고. 그 뒤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자 이번에는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습니다. 현저히 넘어가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수준이라면 그 또한 그 말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형인 노건평 씨가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대우건설의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변양균 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꼭 소설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많은 공개 연설을 통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며 정치 상대를 비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결국 퇴임 1년 남짓에 돈을 받은 사실을 고백하며 스스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형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가 지난 2007년 미국 뉴저지의 16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45만 달러를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연 씨는 최근 이 계약서를 찢어버린 것으로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말쯤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해 시계를 버린 이유와 45만 달러 전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계약금으로 사용된 돈은 박 전 회장이 청와대로 전달한 100만 달러와는 별개의 돈으로 드러났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승재입니다. 검증할 때 내가 문재인 후보한테 돈 받았다고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무현 대통령 돈 받은 거는 640만 달러 700만 원 뇌물을 받았죠. 70억. 그건 확인된 겁니까? 확인되다니요. 그거는 중앙수사부 수사 결과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기자 양반도 지금 잊어먹고 있는데. 아니, 왜냐하면 수사 발표 있다고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재판을 거쳐야 되는데 홍 후보님께서도 그럼 1억 받았다는 게 수사 발표도 있었지만 2심 무죄라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사람이 돌아가셨지만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은 거기에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응? 그리고 중앙수사부에서 공식적으로 뇌물로 발표하고 사람이 이게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받은 게 확정도 안 됐는데 어떻게 파면이 됐어요? 응? 뇌물 확정이 돼야 헌재에서 파면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자 말대로 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어떻게 헌재에서 파면이 됐을까요? 헌재에서 이제 정치적인 판단을 종합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입니다. 그건 사법부예요. 그 사법부에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중앙수사부에서 뇌물로 확정 발표를 한 것을 두고 시비를 걸면 그건 어떻게 해요?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후유증으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유승민,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가정법적으로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셨다면 그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셨겠습니까? 저는 그 탄핵 사유가 나왔을 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달에 물러나겠다. 스스로 물러나겠다. 4월 말에 하야하겠다. 그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로 촛불과 반대 세력들이 다 몰려갈 것이다. 그건 민중재판이 된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재판도 시위대의 압력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사라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으니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만약 제가 국회에 있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 탄핵 사유는요, 확정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탄핵 사유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아직 재판 진행 중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확정이 돼야지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검찰이 기소장 내고 특검이 수사 결과 발표했다고 해서 그게 모두 유죄입니까? 그게 모두 유죄라면 그 재판이 필요 없죠. 확정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끌어내려 놓고 이제 구속까지 했다 얘기야. 구속까지 했으면 공정한 재판이라도 받게 해줘야 옳지 않느냐. 에? 만약 이게 야당이 되면 1번, 3번이 되면 이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겠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나는 친박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난 친이도 아닙니다. 이해창 총재 있을 때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나는 독고다이로 살았습니다. 독고다이로 살았는데 내가 앉아서 내 힘으로 쭉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누구 편들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이굴리를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국민 앞에 못 밝힐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홍 후보님이 집권을 해야 박 전 대통령이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네. 공정한 재판.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는 참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 참석자 또는 지지자들의 그 표심이 홍 후보님께 향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결국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게 꼭 탄핵에 반대했다 이렇게 다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올까 싶어서 참 두려우니까 전부 태극기를 들고 대한문으로 몰린 것이죠. 그분들은 결국 이 나라 좌파 정권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5월 9일 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저는 명확하게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다른 선택을 하고 나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